첫 변리사 2차 시험, 즉 동차라고 하죠. 동차 시험에서 0.44점 차이로 평균 0.44점 차이로 불합격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아까운 점수인 것 같죠? 근데 과연 이게 그렇게 아까운 점수일까요? 자, 동차에서는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평균이 50.66을 받았는데 이때 커트라인이 51.11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0.44점 차이로 불합격을 한 건데, 네, 커트라인이 이제 나오자 학교 점수가 51.11이었고요.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때 합격자가 21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50점이 넘는 인원이 319명, 그리고 커트라인 51.11 이상인 사람이 합격자인 210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51점부터 50.01점까지 109명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0.11점당 11명씩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합격 커트라인 근처에서 0.11점당, 이거 다 평균이에요, 평균 0.11점당 무려 11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 과목이 필수고 한 과목은 선택 과목 패스 페일이니까 총점은 세 과목인 0.33점이 되겠죠. 자, 이거는 비단 변리사뿐만이 아니라요, 전문직 2차 시험은 합격권에 아주 많은 인원들이 오밀조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은 0.44점 차이, 물론 뭐 점수로서는 소수점 차이긴 하지만은 엄청나게 아쉬운 점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0.11점당 11명씩 있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자, 전문직 2차 시험은요, 1.1점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직 2차 시험은 합격 커트라인 근방에 아주 많은 인원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점이 나한테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 인원의 1.5배수에서 한 2배수 정도가 그 시험의 합격권의 인원이라고 봅니다. 합격권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전문직 2차 시험의 1차 목표는요, 바로 이 합격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합격권에 들어온 다음에는요, 좀 더 안정적인 합격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합격권 안에 들어온다면 그 다음은 세밀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즉, 1점이라도 더 받는 답안지를 작성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 집중하면서 담금질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으면요, 합격권 안에는 들어와 있긴 한데 안정적인 합격권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1점이라도 더 받는 답안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변리사 시험 강사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답은 목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답안지는요, 채점자가 목차만 보고도 채점할 수 있는 답안지, 목차만 보고도 응시자의 생각과 논리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는 답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지를 작성하는 일환으로서 4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목차로 내용을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내용을 답안지에 기재를 하더라도요, 내용이 맥락에 맞게, 그리고 쟁점에 맞게 목차로 구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똑같은 줄글을 적었는데 거기다 목차만 적어줬을 뿐인데 점수가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조금이라도 본문의 내용이 다르게 전개된다면요, 목차로 내용을 세분화시켜 주세요. 자, 두 번째, 목차는 문제에 주어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최고이자 정답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를 갖고 온 건데요. 자, 양괄호 1번 문제 보시면은 디자인보호법 제95조에 의한 이용관계 법적 효과가 계속되기 위한 광의의 요건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먼저 요구를 했죠. 그러면은 이 노란색 음력 있죠. 디자인보호법 제95조에 의한 이용관계 법적 효과가 계속되기 위한 광의의 요건, 이 자체를 그냥 답안지의 목차로서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이게 길다 싶으면은 뭐 생략할 수 있는 뭐 앞부분에 디자인보호법 제95조에 의한 이 부분을 생략하시던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초록색 음영, 그리고 주황색 음영, 이것도 마찬가지 그대로를 답안지의 목차로서 기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장난컨대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직접 채점하기도 하는데 저 색깔 음영대로 목차를 기재한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2차 답안지를 써보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 색깔 저 음영대로 목차 기재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바를 그대로 목차화시켜서 적어주면요, 답안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흔히 말해 더 있어 보이고 어떠한 내용이 이 해당 목차에서 전개될지가 예측이 가능한 답안지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시성,
가독성 또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목차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건 아까 2번과 유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목차가 아니라 그냥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 내가 의미로 목차를 집어넣는다면은 목차를 기재할 때 최대한 목차는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딸랑 사안의 경우, 사안의 해결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요, 뭐 갑의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을의 실시행위가 갑 디자인권의 침해인지 여부, X 디자인과 Y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 을의 상소는 적법한지 여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준다면요, 채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보기 좋고 채점이 용이한 답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목차 말미에다가 간단하게 결론을 기재해 주는 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3번처럼 갑의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라고 목차를 적는다면요, 끝에 바 표시한 다음에요, 긍정 부정 또는 적극 소극 아니면 적법 부적법 이런 식으로 결론을 붙여주는 것이 채점자 입장에서는 채점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제대로 결론을 알고 답을 맞추고 본문을 기재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채점자가 어떤 뭐 좋은 선입견 이런 게 생기면서 채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긴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은 목차만 읽고도 어떤 식의 답안지 구성인지 예측이 가능한, 즉 목차만으로 채점이 가능한 답안지가 채점자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쌓이고 모여서 1점이 되고 2점이 되는 거예요. 합격권 내 실력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러한 차별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합격관으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차별화는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거나 뭐 논문 등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거를 공부하는 게 차별화가 아니에요. 차별화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 점수가 상승되는데 직결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합격권 내에 있는 수험생이라면은 1점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1점을 더 얻는 공부를 하신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1:1 공부법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의 설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손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